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금요일 K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KTN 뉴스는 2021년 마지막 날을 맞아 올 한 해 보도된 내용 가운데 주요 뉴스를 선정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0대 뉴스 등의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은 하나하나의 뉴스가 모두 의미 있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뉴스의 순서는 비중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은 1월 22일 방송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내용입니다. 부통령에는 카멜라 해리스 전 상원의원이 취임하면서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취임식은 코로나19와 테러 우려에 대폭 축소되어 진행되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의 주 방위군이 워싱턴 DC에 주둔해 있었으며 오찬, 퍼레이드, 무도회 등은 취소되거나 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갑오로 간직해온 128년 된 성경에 왼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n this January day,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And I ask every American to join me in this cause. Yet hear me clearly. Disagreement must not lead to disunion. And I pledge this to you. I will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All Americans. 또한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국제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 here's my message to those beyond our borders. America has been tested, and we've come out stronger for it.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not to meet yesterday's challenges, but today's and tomorrow's challenges. 취임식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공화당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 선서도 이날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것으로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최초의 흑인 및 인도계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는 20일 정오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다음 소식은 1월 6일 방송된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결과로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왔던 조지아주 정치 지형이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와 경제 문제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WSB-TV가 발표한 오늘 오후 4시 25분 개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가 총 득표수의 50.7%의 지지를 받아 49.30%의 득표를 얻은 켈리 레플러 의원을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존 오소프 후보와 데이비 퍼듀 의원의 결과는 존 오소프 후보가 50.28%를, 퍼듀 의원은 49.7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존 오소프가 승리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는 지난 28년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승리했고 20년간 민주당 상원의원은 나오지 않았던 곳입니다.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왔던 조지아주가 흑인 유권자 득표율이 높아지고 아시안계 이민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 이번 결선 투표에서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1월에는 시장과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사항을 다루는 시장과 시의원 선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30일 실시된 결선 투표 결과 애틀랜타 시의원 출신인 안드레 디킨슨 후보가 총 득표수 5만 71표로
64%의 지지율을 받으며 제61대 애틀랜타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시의회 의장 출신인 펠리시아 무어 후보는 28,572표로 36%의 지지율을 받았으나 낙선했습니다. 안드레 디킨슨 당선자는 최종 결과 발표 후 애틀랜타 시의 차기 지도자로 자신을 믿어준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소감을 나타냈습니다. 디킨슨 후보는 범죄율 감소와 경제 활성화, 그리고 버켓시의 독립 문제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스와니 시의회 선거의 경우 피트 차펜티어 현 시의원이 607표를 득표하며 574표를 얻는 데 그친 데이비드 마르티네즈 후보를 누르고 시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둘루스 시의원 선거에서는 만프레드 그레이더 후보가 460표를 얻어 456표를 득표해 2위를 나타낸 브래드 오덤 후보를 단 4표 차이로 앞서며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차기 시장에 당선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유권자들이 존스 크릭 시의 규모보다 삶의 질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 John Bradbury, the mayor-elect of the city of Johns Creek. I think that all parts of Johns Creek realize that we want to be a greater community. We're not looking to become necessarily a bigger city. We want to make sure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have the great safety, the great schools, the great quality of life, and a resounding majority came out and said yes to that message. 존 브래드베리 차기 시장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에서 강조했던 우선 사업에 대해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를 시 관계자들과 의논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nd how we can start implementing some of the priorities that I talked about during the campaign, things like building greater communities. So I really want to see us have more programming, more community events that are going to involve more parts of our diverse community that are going to be in all parts of Johns Creek and really do more to give us that sense of community involvement and pride. 존 브래드베리 당선자는 한인 사회에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시정과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Look, the Korean community is such an important part of Johns Creek. I want to make sure that I do everything that I can to foster greater involvement. Me with you and all of you with all of Johns Creek.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다음 뉴스는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6일 발생한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은 애틀랜타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애틀랜타시 소재 아로마 세라피 스파와 골든 스파에서 사망한 4명이 모두 한인 여성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총격범 로버트 아론 롱은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증오범죄, 규탄 집회 등의 관련 뉴스들을 정리했습니다. 애틀랜타시 소재 사건 발생 장소인 골드 스파와 아로마 세라피 스파. 사건이 발생한 스파 출입구 계단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주요 언론사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반이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하며 여성의 인권과 범죄로 인해 희생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People died here. They died here, they died across the street. And I know that organizations will be putting together appropriate vigils and talking about fundraising for their families and maybe assisting in arrangements like transporting them back to their homes. 사건 현장을 방문한 샌박 주 하원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6명의 아시안 여성이 희생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 know the White House has reached out to offer as much support as possible. We'll continue those conversations and again do everything that we can first and foremost to support victims, their families, family and friends of the victims. Do what we can to build as much community support as possible and continue to move forward. 샌박 의원은 수사 당국이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가 아시안 증오 범죄가 아니라고 했으나 용의자로부터 희생당한 사람은 아시안이라며 범죄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도 총기가 사용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며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 단체들로 구성된 애틀랜타 아시안 대상 범죄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총격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김백규 추진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명백히 아시안을 표적으로 삼은 인종차별 혐오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아시안을 표적으로 삼는 인종차별 혐오이다. 피해자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다. 그 말을 들은 피해자들이 평생 동안 얼마나 나쁜 시간을 가질지 상상도 할 수가 없다. 이어 메트로 애틀랜타 정부와 경찰에 4가지 사항을 촉구했습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정부 및 경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결과 발표, 특히 인종과 국적, 성별에 따른 혐오 범죄 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 연방법, 주법으로 처벌하라. 아시안 및 유색인종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취할 것, 특히 아시안들이 거주지역 및 비즈니스에 대한 경찰 추가 배치 및 순찰 강화를 촉구한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한인 아시안 커뮤니티와 최대한 협조하에 수사할 것. 한인 단체장들은 아시안 혐오 범죄를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증오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Stop anti-Asian hate crime. 한편 오늘 성명서 발표 현장에는 미 주류 언론사에서도 취재가 나와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아시안 혐오 범죄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아시안 혐오 범죄 중단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김백규 위원장은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우리도 다 같은 미국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이번 총격 사건 희생자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한 후 기독교와 천주교 그리고 불교와 이슬람교 등 종교인들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참가자들은 우비와 우산을 쓴 채 아시안 혐오 범죄 중단을 외치며 주의 차량 경적 시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샌박 주 하원의원을 비롯해 캐롤린 보르도 연방 하원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들이 연사로 나와 아시안 증오 범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캐롤린 보르도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I know a lot of people have been subject to threats and a lot of concern, and of course we saw the terrible shooting that happened last week, and that is unacceptable. I'm here to stand with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and we are also going to work on legislation. 한편 이날 집회 참가자 중에는 한국계를 비롯해 중국계, 베트남계 등 아시아는 물론 흑인과 백인들도 참가해 증오 범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델타 변이에 이어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어수선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지는가 싶어 각종 모임과 행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는 다시 느슨해진 긴장감을 조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시국에 한인단체들과 교회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지게차를 이용해 식료품 박스를 운반합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비영리기관 프레시브레드 커뮤니티 아울리치로부터 전달받은 식료품 박스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해당 식료품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연합회 산하 16개국 주민들과 난민 정착존 주민들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를 통해 지역교회에도 식료품 박스를 배포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당일 아침 한인회관을 찾은 주민들에게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식료품 박스를 나눠줍니다. 이날 현장에는 한인회와 패밀리센터, 월남참전 유공자회와 예수사랑나눔선교회, 그리고 여러 한인 봉사자들이 나와 식료품 박스를 차에 실어주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놀크로스시 뉴턴 시장과 시의원들도 한인회관을 찾아 식료품 박스를 차에 실어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놀크로스시 크레이그 뉴턴 시장은 이런 행사를 통해 시와 지역단체가 협력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combine the synergies between cities and our individual communities to make our communities better. 뉴턴 시장은 또한 상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시정부가 관계 증진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놀크로스 경찰들이 한인회관 입구에 배치돼 차량 소통을 도왔습니다. 이번 식료품 제공은 2018년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 플래시브레드 커뮤니티 아울리치가 제공한 것입니다. 해당 기관의 다니엘 리 씨는 이번 나눔 행사 개최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행사는 미국의 그 자선단체인 2018년도 설립된 회사이기도 합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그런 자선단체입니다. 그런 자선단체와 저희들이 함께 연계가 되어져서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준비하고 한인회와 연계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슈가로프 한인교회, 무료 음식 박스를 기다리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례가 되면 봉사자들이 쌀, 라면, 야채 박스, 생필품 등을 주민들의 차량 트렁크에 싣습니다. 슈가로프 한인교회가 마련한 제34차 사랑의 음식 박스 나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구제사역 행사인데요. 저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동안 쭉 해온 사역이고 처음에는 매주 하다가 또 격주로 할 때도 있고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아마 34번째 사역 행사인 것 같아요. 슈가로프 한인교회 최봉수 목사는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를 도와 힘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많이 행복해하고 또 적지만 이 지역사회에 어려워하는 분들의 조그마한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가 또 큰 보람이고 또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에요. 이날 행사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타 아시아계, 히스패닉 등 소수계 이웃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슈가로프 한인교회는 지난 8월부터 마스크 전달과 무료 음식 나눔 등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도 올해 코리안 페스티벌 등 여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 후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행사의 경우 한인 사회를 위한 행사 취지와는 달리 왜 그런 행사를 했는지 모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34대 애틀랜타 한인회 정기총회도 파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애틀랜타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한인회관, 메아리 봉사단의 색스폰 연주에 이어 한복 패션쇼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한복 패션쇼에 참여한 세계여성문화예술진흥회 소속 시니어 모델들은 50대에서 7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을 위해 모두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한복을 디자인한 제작자 백금자 한복 디자이너는 화려하면서 우아한 한복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 전통 옷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불편함도 있고 좀 입기 어려운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개량화되면서 화려함도 겸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 컨셉이 화려함과 좀 우아함이 있어요. 저희 옷이. K-팝 그룹 인터걸스의 공연도 선보입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이틀째인 25일 한인회관 실내에서는 이혁 정무부회장의 사회로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한복 패션쇼와 K-팝 등 여러 행사를 통해 다소나마 쉼터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조지 허킨슨 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는 귀네 카운티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귀네 카운티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활발한 교류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막 공연으로는 우리것 보전협회 김정주 사무국장의 대북 연주와 K-팝 걸그룹 인터걸스와 남성 듀오 루미너스와의 합동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를 담아 비빔밥 퍼포먼스도 이어졌습니다. 회관 2층에서는 시니플레이스가 마련한 열린 행성 프로젝터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열린 행성 프로젝트란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나만의 행성을 열어 보여준다는 의미이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시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한인회관 입구 오른편에는 음식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회관 입구에는 재외선거 관련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차장 한켠에는 족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을 본 한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행사를 치를 수 있을지 조차를 우려했었는데 그나마 K-팝 공연이나 한복 패션쇼 등 볼거리가 있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무대 시설이나 공연 진행 등의 운영 미숙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외에 마련된 무대는 그 규모나 운영에서 너무했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홍보 부족으로 인한 부수 참여 업체의 부족이나 코리안 페스티벌에 구경 온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예년과는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의 경우 일부 소수가 준비한 행사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코리안 페스티벌이 명실상부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범한인사회가 함께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코리안 페스티벌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021 코리안 페스티벌로 탄핵 위기까지 몰린 김윤철 한인회 회장이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인회관에서 열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한인사회에 여러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안 페스티벌 한복 패션쇼에 참가했던 세계 여성문화예술진흥회 시니어 모델팀이 애틀랜타 한인사회로 보내온 호소문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그러고 이제 요 코리안 페스티벌을 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이제 뭐 호소문 이걸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큰 호소문의 큰 세 가지가 리무진을 안 잃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숙식 제공을 하는 데서 호텔을 자기들한테 부담을 시켰다. 세 번째가 식사 제공을 안 해줬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물론 여기 온 분들한테 전부 이 호텔도 최고급 호텔로 해주고 식사도 뭐 거창하게 해주면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차량도 굉장히 편하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 뭐 현실 여건이 안 됐습니다.
또한 호텔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나중에 알라바마 마지막 날 이제 알라바마 가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뭐 쓸 수 있는 크레딧 카드고 뭐가 다 바닥에 완전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게 온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현금으로 그날 준비해갖고 호텔 프런트에다가 내가 이게 현금으로 다 지불을 하겠다. 그래서 현금으로 다 지불을 했습니다. 100% 다 현금을 지불했고, 근데 이제 호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여행을 가든지 일단 가면 자기가 이미 쓰든 안 쓰든 일단 자기 크레딧 카드를 냅니다. 그 내는 이유는 이미 호텔 방값이 다 지불이 됐더라도 그분이 늘 사용하는 국제 요금값이나 그 안에서 뭐 홈바 같은 거 먹는 건 그건 당연히 본인들이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 회장은 식사 제공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코리안 페스티벌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저녁을 한국에서 온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식사를 뭐를 먹고 싶냐,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한국식하고 뭐 중국식 뷔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번엔 미국식으로 먹고 싶다 그래갖고 백사번에 있는 미국 뷔페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먼저 간 날에 어떤 분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한인사에 열심히 서포트 한다는 분이 한인회가 힘드니까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 그분들은 어떤 본인 식사하는 대로 모셨답니다. 한 팀 빼놓고 지금 한 팀이 빠져나간 팀이 요 팀입니다. 지금 요 호소문 낸 팀. 이어 김 회장은 한인회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애틀랜타 한인회 김성갑 정치위원장의 주장에 대응해 코리안 페스티벌 관련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한인회에서 발표한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을 위해 들어온 수입은 총 23,902달러입니다. 이에 비해 지출액은 3배가 넘는 86,000달러가 넘습니다. 한인회는 지출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금만 23,000여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개한 지출 내역 중 한국에서 온 출연자의 출연료 등이 어디에 포함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지출 내역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모른다며 회피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현재 한인회의 재정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윤철 한인회장은 김치축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김치축제에 사용되는 지출 예상액이 2에서 3만 달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코리안 페스티벌 휴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논란이 일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관 앞마당에서는 김치축제에 사용될 배추 준비가 한창입니다. 11시부터 진행된 이번 2021년 김치축제는 김윤철 애틀랜타 한인회장의 환영사로 막이 열렸습니다. 이번 김치축제에는 김성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윤미햄턴 릴번 시의원 외 애틀랜타와 미주 전역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김성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국이 올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국제 음식이 됐다며 기쁨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옛날에 김치는 냄새 난다고 해서 이게 꺼내놓고 먹지는 못했어요. 미국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는 물론이고 밖에서도 이 김치는 사실 우리끼리만 조심스럽게 먹었지 이렇게 외국 사람들 초대하거나 이렇게 내놓지를 못했던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어디도 볕들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감추고 먹었던 김치가 이젠 드러내놓고 먹는 그런 국제적인 식품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첫 아시아계 시의원으로 취임한 윤미햄턴 릴번 시의원도 축제에 참여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 피를 속일 수 없어요. 저희 딸도요. 이 세상 태어나서 저희 딸도 김치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김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치가 정말 아주 우리한테 따뜻하게 하는 그런 김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너무 고맙고 정말 김치 날이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제 참가자들은 김치 속 비비기 퍼포먼스 후 직접 김치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It was great. It was a little bit spicy, even though I'm used to spiciness. But I can't believe that I learned to make kimchi here today. So it was fun. 한편 지역 주민 참가자는 전혀 없었던 이번 축제를 두고 부정적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김치 만들기와 오징어 게임, 주부가요 열창 등 한인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던 행사는 참여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한인회관 관계자는 참여 신청자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번 김치축제는 홍보도 미미했습니다. 김윤철 한인회장은 당초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이번 김치축제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 이제 아틀란타 한인의 김치 축제가 어떻게 되는지 성공을 바라는 의미에서 그분은 자기가 제가 이 이야기를 어저께 들었습니다. 자기가 와서 그 김치 저거를 오징어 게임 이거를 첫날하고 이튿날 자기가 전체적으로 지도해주기로 했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했던 분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오징어 게임을 했던 분이 오신다고요? 그 다른 데서 했던 분, 사회보고 이랬던 분이에요. 하지만 축제 당일 오징어 게임 참여자가 누구며 언제 시작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자신은 잘 모른다며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한인단체 관계자들만 자리한 이번 김치축제는 한국의 자랑 김치를 미국 사회에 알리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알 수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2021년 신축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타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 피치 드랍도 오미크론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2022년 이민년은 차분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는 내년에도 보다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3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